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다시는 보기 싫던 비트코인의 하락이 아니죠. 이 정도면 폭락이 찾아왔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20%대의 하락이 찾아오면서 투자자분들의 공포로 인해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수많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의 두려움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서 선물 시장 또한 막대한 청산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무려 4천억 원가량의 비트코인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중 최저 45,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죠.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때면 항상 나오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참 중국이 끈질긴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소식들이 하나씩 나오곤 하는데 나왔던 소식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말 당시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더욱 강력히 이 시장을 옥죄어 올 것을 시사했었습니다. 이에 오늘 다시 한번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아예 전기료 자체를 차등 부과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가상화폐 채굴 도태 산업으로 분류했다. 차등 전기료 부과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하이커 우르바오에 따르면 하이난성이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 산업으로 분류,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에게는 1kW 시당 이제 0.8위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어떠한 소식이 나왔다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등 전기료 부과가 아니라 가상화폐 채굴 작업장을 없애버렸다 해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이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쭉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확장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국가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작은 편이 아니죠. 지난 5월 중국의 채굴 금지 전에 비트코인의 해시파워 절반이 무려 중국에 거의 다 몰려 있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골칫거리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텐데요. 이를 분명 우리보다 본인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거시경제적인 위기가 가속이 되는 상황 속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급부상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기조가 빠른 시간 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기조를 쭉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의 이번 급락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유명 경제 매체이죠. 포브스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이유로 급락이 펼쳐졌다 분석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급락, 고성장주 하락 추종 영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가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KT 스톤크톤 파트너를 인용해서 오늘 약세는 2분기 비트코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던 고성장주의 부정적인 모멘텀이 영향을 미쳤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월요일 증시가 재개된다면 비트코인 매도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 주식이 모두 하락하면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 자산이 또 내릴 수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레저 프라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이번 하락은 시장의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며 증시 가격의 하락을 추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나란히 출렁이는 경향이 있지만 서로 다른 시장이며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클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두려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오듯이 온체인 데이터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 나입 부켈레 대통령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1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보트 더 딥, 즉 이제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많은 인물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죠. 피터 시프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터 시프의 트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더 많은 하락이 오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납세자들의 돈을 버릴 셈이냐라는 뜻인데, 역시나 피터 시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의 경우는 나입 부켈레 대통령과 같이 1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트윗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지금의 하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올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도의 하락이 찾아왔음에도 전혀 온체인 데이터상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건드릴 만한 소식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죠. 인도에 대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어떤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며 현재 중국보다 더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당시에는 갑작스레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산하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7%가 상승하며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다시 한번 인도에서 전면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뭐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바뀌는 기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4일 전에는 인도의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광고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한 국가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시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세법에 암호화폐 추가 검토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법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코노믹 타임즈가 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납세자의 투자 현황을 표시하는 소득세법 섹션 26A와 연간 정보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화폐 등의 단어를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 보고 의무자가 암호화폐 투자 거래 소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의 세법에 암호화폐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곧 이 시장을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 국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도의 전 재무장관의 경우는 얼마 전 한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논의 후에 인도의 이익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인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래도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 워낙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국가이니만큼 또다시 금지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인플레이션의 공포와 더불어 자국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법정 통화의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인데요. 이 터키의 리라와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경우는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며 타협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 대통령의 경우는 이전부터 고금리는 만악의 부모라는 발언과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었는데요. 무엇인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경제 지식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생산 업체이죠 애플 또한 리라화의 가치
가치 폭락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터키의 국민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대통령 나가라라는 이야기들이 번지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물건값이 뛰어있는 비현실적인 경험을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 일주일 만에 밀가루의 값이 무려 2배 가까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의 한 국민의 인터뷰가 있는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내일 집세가 얼마나 오를지, 슈퍼마켓에서 이제 빵값은 또 얼마나 뛸지 걱정한다,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나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키의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아크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캐시 우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터키인들은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가능하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터키인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비트코인이 5년 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던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을 또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드는 웹 3.0 세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벗어나고 더 저렴하고 빠른 암호화폐로 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암호화폐들은 기능이 많을수록 더욱 중앙화된다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 독재 대통령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치보 등장 이전에는 120만 명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4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뱅킹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며 금융 포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대부분의 기술은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데 비트코인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기술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며 터키를 보라, 터키인들은 2월 이후 구매력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키의 법정화폐 리라화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폭락하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며 터키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인데요. 심지어 터키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치솟는 해프닝 또한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높아져가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25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하락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장 상황에 하락까지 하니 두려움마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의 하락에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 신종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속속 발견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쇼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 또한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던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경우는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불리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놓음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에 이번에도 돈을 풀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풀 돈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돈을 걷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할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되니 당연히 거둘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움직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 토큰인 NFT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도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과연 기업들이 메타버스나 가상세계에 이렇게나 큰 관심을 가졌을까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다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더욱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위기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기술과 미래가 있는 곳에 자금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으며 다가오는 2022년 바이든 정부의 경우는 추가적인 돈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 의회 안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심화 속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국민들,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속화하게 되며 자산시장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 확정된 미래 속에 과연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군 중 어디로 가장 많이 몰리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과 부동산에도 자금이 몰리며 상승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률과 비교가 가능할 정도일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두 자릿수 대의 하락이라면 그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이죠. 지금 내 눈앞에 계좌가 삭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에도 이번 2021년 5월 당시에도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던 6월 25일 당시에도 급락이 계속해서 찾아와도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하며 오히려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하는 기저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절대적인 내재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내재 가치를 깨달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의 유입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막 이 시장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장입니다. 절대로 지금의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급락이 절대로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는 것, 이 시장은 아직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도 않았을 만큼 초기 시장이라는 것, 이러한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알고 투자할 현금과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를 잡은 것인지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